섬세하고 정교하게 장미 덩굴이 새겨진 이 창문은 13세기 유럽 고딕 건축 양식에서 볼 수 있는 둥근 원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영생과 완전함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당 내부로 들어오면 또 하나의 볼거리가 존재합니다. 바로 시대에 따라 다양한 기법으로 만들어진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다채색의 유리를 창틀에 끼워 표현한 빛을 이용한 예술품,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유럽 예술의 극치로 불립니다. 성인들의 생애를 그린 스테인드 글라스가 성당의 장중함을 더하고 있죠. 성서 속 장면들을 묘사한 하나하나가 아르누보 미술가들의 걸작품입니다. 본당 주위에는 보석과 도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예배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체코의 수호 성인 성 바칠라프를 추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당 지하에는 무려 3톤의 순은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무덤이 있는데요. 성 얀 네포무츠키의 무덤입니다. 네포무츠키는 궁중의 사제였는데요. 부정을 저지른 왕비 소피아의 고해를 듣고 그 내용을 왕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타바 강으로 던져집니다. 종교적 신념을 지켰던 그는 17세기에 이르러서 성인으로 추대됐습니다. 보석의 제단, 황금으로 빛나는 성궤 등 14세기 보헤미아 예술의 극치를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무덤에는 보헤미아의 수호 성인 성 바칠라프가 고이 잠들어 있습니다. 프라하 성 안의 또 다른 성당, 성 이르지 바질리카 성당입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가장 예쁜 성당이고 가장 인상적인 유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4세기 말에 지어진 이 성당은 1541년 화재로 예배당의 일부가 손실됐는데요. 군데군데 벗겨져 훼손된 벽화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바칠라프 성인의 할머니인 루트밀라 성녀의 그림과 천장 도움을 장식하고 있는 프레스코화는 아직 그 모습이 남아있어 당시에 화려했던 모습을 짐작하게 합니다. 성당을 만든 블라디슬라프 왕자와 루트밀라 성녀의 무덤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시선을 끄는 것은 3층에 위치한 블라디슬라프 홀인데요. 특이하게도 기둥이 보이지 않습니다. 깊이 62m, 너비 16m의 이 거대한 홀은 중세 유럽에서 교회를 제외하고 기둥 없는 방으로는 가장 큰 곳이었습니다. 기사들이 말을 탄 채 지났다는 기사의 계단을 오르면 또 하나의 방이 나타납니다. 자, 성 안의 방인데요. 이 방 안에서는요, 황제파 사람들이 이곳 귀족에 의해서 내던져져 창밖에 성 밖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촉발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그러한 방입니다. 신교와 부교가 대립하던 1618년 5월 23일 아침, 신교의 대표인 투른 백작은 황제파의 고문관 3명을 프라하의 성 창문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보헤미아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이 사건으로 1619년 페르디난트 2세가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성당에는 왕족들만 출입할 수 있었던 왕실 예배당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보석으로 장식된 제단의 모습에서 14세기 말 화려했던 당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 벽면은 역대 왕과 황후의 초상화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프라하성 북동쪽 동화 속 마을처럼 아름다운 이 골목은 황금소로입니다. 황금소로 옆에는 높은 탑이 우뚝 서 있는데요. 1496년 지어진 달리보르 탑입니다. 탑의 지하실은 1781년까지 감옥으로 이용됐는데요. 그 첫 수감자인 달리보르의 이름을 따서 달리보르 탑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하 토굴에는 감옥과 고문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철장 안 고문 도구들도 당시의 끔찍한 참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달리보르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밤마다 이곳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는데요. 그 소리가 너무 슬프고 애절해서 탑 주위로 몰려든 사람들이 창문으로 음식을 넣어주었다는 전설이 남아있습니다. 아름다운 사연을 간직한 건축물과 음악과 예술이 흘러넘치는 거리. 프라하의 야경은 그 어떤 예술품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자유로운 보헤미아의 영혼을 노래하는 악사들과 함께 평화를 되찾은 프라하의 아름다운 밤도 깊어갑니다. 체코가 중세 도시의 화려함을 자랑한다면 슬로바키아는 소박하고 은은한 전통의 멋으로 관광객들을 유혹합니다. 슬로바키아 중부 깊은 산속의 불콜리네츠 마을도 그중 하나입니다. 몽환적으로 피어오르는 니츠케타트리 산맥의 안개 너머로 마치 꿈결처럼 통나무 집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슬로바키아의 전통 산간마을 불콜리네츠인데요. 깊은 산속에 위치한 이 마을의 이름은 늑대를 뜻하는 불크에서 유래했습니다. 늑대로부터 마을 주민들을 수호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마을 곳곳에는 나무를 깎아 세운 목조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승처럼 애군을 쫓기 위한 것입니다. 이곳에는 18, 19세기에 지은 45채의 통나무 가옥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나무가 썩을 수 있어 4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동화에나 나올 법한 예쁠 집을 보니 그 정도 작은 불편은 감수할 만하겠죠. 목재를 이어붙인 mat배 지붕으로 산간지방의 비바람을 이겨냈던 주민들인데요. 전통은 이들에게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집을 지을 때는요, 누구랑 상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전통 기준법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는 이 돌로 토대를 만든 후에 아주 커다란 나무로 벽을 쌓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요 사이에 있는 것은 흙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면은 훌륭한 집이 되는데요. 지붕은요, 비스듬한 곳에다가 널빤지, 얇게 캔 널빤지를 붙이게 됩니다. 아주 완벽한 집이 완성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방법은요, 중세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전통 관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 농경시대 농촌 서민들의 생활 문화를 원형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불콜리네츠 전통마을. 인류의 향수를 지닌 이 소박한 마을의 문화적 가치를 1993년 유네스코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단지 마을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어졌다는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주민들이 영유해온 삶 역시 옛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이죠.